설마 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안녕하십니까, 79커피입니다. 오늘은 그라인더가 작동이 안 될 때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분들이 그라인더 작동이 안 된다는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서 고장이 아닌데 고장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좀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 영상을 한번 찍어서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라인더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 원인과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라인더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또 뭐 수리를 해드리거나 또 문제를 해결해 드렸을 때 경험적으로 한 크게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그라인더를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이 호퍼에 원두 투입 레버가 있습니다. 이 투입 레버를 열지 않고 그라인더를 작동하면 그라인더는 작동을 하지만 원두 가루가 갈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설마 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받고 또 이것을 열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들을 해결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투입구를 열지 않고 고장이 났다고 연락을 주셔서 한번 점검해 드리고 해결해 드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충분히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매장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시는 운영되는 매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중간 타임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할 때는 항상 얘가 열려 있고 항상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커피를 추출할 때는 항상 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작동을 시켜서 그냥 쭉쭉 커피를 추출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게 앞쪽 타임에 있는 분이 이거를 닫아놓고 인수인계를 안 해주셨는데 자기는 와서 이 그라인더를 작동을 해보니까 이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원두 투입 레버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여기 닫혀 있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원두 호퍼에는 이게 원두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전원도 켜져 있고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작동을 하는데 칼날이 돌아가는 소리는 나는데 원두 가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라인더가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를 막 운영하시기 시작하신 사장님들께서 흔히 많이 겪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입 레버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그라인더가 이렇게 당기면 투입 레버가 열려서 원두가 챔버 안으로 내려가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고요, 커피가. 근데 어떤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겼을 때가 잠기는 경우고 이렇게 넣었을 때가 열리는 그라인더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핌 그라인더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라인더의 투입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간단하게 투입구를 열어주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열었으니까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아주 그라인딩이 잘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호퍼의 원두 투입 레버를 열어주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두 그라인더의 토출구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좀 자주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라인더 날이 좀 닳아가지고 미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미분들이 토출되어 나오다가 뭉쳐가지고 막는 경우도 있고요.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가루들이 뭉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은 호퍼를 제거하고 분쇄 조절판을 열어서 윗날을 제거해서 챔버 안에 막혀 있는 토출구에 막혀 있는 커피 찌꺼기를 제거해 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내가 급하게 막혔는데 급하게 손님들은 계시고 임시 방편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빨대를 이용해서 토출구 쪽에 넣어가지고 살살 긁어주면서 한번 뚫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진짜 임시 방편이고요. 커피 그라인더 모델마다 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토출되어지면서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이나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그라인더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라인더에서는 오히려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방법은 진짜 급하거나 임시 방편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윗날을 제거해서 챔버 내부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칼날과 칼날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서 이 칼날이 돌지 않아서 그라인더 커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것으로는 그 원두 사이에 돌이나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칼날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자주 봤고요. 그리고 그라인더 칼날을 고정해주는 나사가 좀 헐거워져서 그 나사가 깨지거나 분리되어서 칼날 사이에 끼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윗날을 열어서 분쇄 조절판을 돌려가지고 열어서 챔버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라인더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그라인더가 약간 배꼽 스위치라고 부르는 이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 배꼽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이 그라인더가 전혀 작동도 하지 않고 뭐 그라인딩 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보통 사용 횟수가 많거나 또 사용 기한이 많은 그라인더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스위치가 수명을 다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라인더마다 모양은 다른데 이거는 피오렌자토 그라인더의 배꼽 스위치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 모양으로 생겼지만 내부에 장착돼서 저희들의 이 그라인더에서 보이기는 이 부분만 딱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스위치라서 이걸 누를 때마다 그라인더가 작동이 되는 원리인데 이 스위치가 수명을 다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이걸 눌러도 아예 그라인더가 작동이 되지 않고 먹통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스위치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콘덴서라는 부품이 수명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콘덴서라는 부품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콘덴서가 이 그라인더 내부에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역할은 이 칼날이 처음 시동을 걸 때 작동을 할 때 힘있게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얘도 건전지처럼 수명이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12.5 마이크로 패럿, 얘 콘덴서 용량이고요. 얘는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라인더마다 이 콘덴서의 용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콘덴서의 용량이 그라인더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 건전지처럼 점점 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적정이 용량이 되면 이제 얘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평소 때 힘있게 갈리던 그라인더가 뭐 갤갤갤갤 거리거나 아니면 갈렸다가 안 갈리거나 아니면 토출량이 작아졌다가 많아졌다가 오락가락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콘덴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콘덴서를 이 모델에 맞게 똑같은 용량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콘덴서의 용량은 8 마이크로 패럿입니다. 이 콘덴서는
콘덴서 수명이 다해서 그라인더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제가 교체해 드리고 새 콘덴서를 교체해 주고 거기 있는 콘덴서를 가지고 온 건데, 그렇다면 얼마나 수명이 줄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측정을 해보면 4.55,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정도 용량이면 그라인더가 정말 힘없이 작동하거나 작동이 안 하는 정도까지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이 콘덴서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콘덴서는 보통 밑판을 열어보면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직접 시도해 보시면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라인더가 작동이 되지 않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경험상 흔히 발생되어진 그런 원인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 원인 말고도 또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하게 발생되는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라인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복잡한 구조도 아니고 또 얘가 잘 고장나는 기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때 청소를 잘 해주시고 칼날도 잘 제때 교체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장인 경우도 있고 고장이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고장이 아닌 경우는 간단하게 몇 가지 체크만 해보고 사용할 수가 있으시니까, 만약에 그라인더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됐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작동이 되지 않는 원인이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면 간단하게 해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라인더가 작동이 안 될 때 또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많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79커피였습니다.